EV9의 디자인, 인테리어 공개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는 출력 부분, 그리고 배터리 구성, 주로 성능 부분에 대한 예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니까 참고 정도로만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취합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버전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점. 먼저 출력은 싱글 모터, 후륜 기반의 스탠다드 모델, 대략 200마력 정도의 출력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 모델의 경우 배터리가 77.4, 기존의 EV6에서 운영하는 그 배터리를 기본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모델인데, 고성능 모델은 듀얼 모터로 나옵니다. 이 GV70이나 GV60 퍼포먼스 모델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모터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능은 디튠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아나 현대는 대중 라인업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사용되는 430마력 기본 출력에 490마력 부스트 모드가 들어가는 그 출력보다는 좀 낮은 출력으로 구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후륜 모델이 대략 200에서 210 이걸 앞뒤로 넣어서 400에서 410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구현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스트 모드는 지원을 안 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부스트 모드에서 10초간 490마력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일단 첫 번째 제네시스와 이제 상품 간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 기능을 넣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스트 모드를 10초간 제한을 하는 건 배터리의 CA 레이트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CA 레이트가 높게 되면 배터리의 열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3CA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그 정도의 세팅을 얹게 되는데 490마력이라고 하면은 순간적이긴 하나 CA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 열화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EV9 같은 경우에는 대중 라인업이고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제네시스 라인업처럼 여러 대의 차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EV9 한 대로 거의 모든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감당하고자 그 차의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러려면 이제 많은 주행 거리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려면 부스트 모드와 같은 높은 C레이트를 사용하는 이 출력 영역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배터리 팩은 기존의 EGMP에 사용된 배터리 모듈을 활용을 할 텐데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77.4는 기존의 아이오닉 6 그리고 EV6, 아이오닉 5에 사용되는 표준화 모듈을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표준화 모델은 12개의 셀이 들어가고요. 6개씩 6개씩 직렬을 해서 2개를 병렬로 하는 EP6S 구조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32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용량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배터리 용량은 101.6kWh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87.2kW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 G80의 배터리 팩이 36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의 구조는 EGMP에 들어가는 아이오닉 6, 그 다음에 EV6에 들어가는 그 모듈과 셀 구성이 좀 달라요. 12개의 셀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3P4S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셀을 3개로 병렬로 연결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G80 이 모델에는 이 모듈이 36개가 들어갑니다. 보통 32개가 들어가는데 4개의 모듈을 더 늘려서 87.2kWh의 배터리 용량을 구성을 했거든요. 2.42kWh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42개로 계산하게 되면 101.6kWh 정도가 됩니다. 요게 이제 롱레인지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G80에 들어가는 이 모듈 하나의 무게가 대략 한 16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표준 배터리 팩은 77.4에서 10개가 증가하는 거니까 배터리 무게만 한 160kg 정도 증가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공차 무게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후륜 구동 모델 스탠다드 77.4kWh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대략적으로 한 2.3톤이 살짝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도 2.28톤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배터리 무게에서 한 160kg 정도가 증가를 하고요. 셀에서, 모듈에서. 그리고 파워트레인 전륜에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무게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보통 듀얼 모터 구성의 롱레인지 모델은 250kg 정도 공차 무게가 증가한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2.5톤이 살짝 넘네요. 2.52, 2.53
아마 그 정도 무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 라인업은 후륜 모델의 스탠다드, 롱레인지 두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겠고, 듀얼 모터 400마력 출력이 얹어지는 이 듀얼 모터는 GT 라인으로 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GT 라인에서 GT, EV6 GT 585마력의 듀얼 모터를 탑재한 강력한 성능의 GT 모델도 출시가 될 것이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SUV 강력한 고성능 모델이 빠르게 좀 확대되고 있는데, 아마 기아에서도 EV 시대의 브랜드 밸류를 높이고,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확실한 강자로 각인을 시키면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EV9에서도 고성능 GT 라인업을 아마 출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101.6kWh 배터리를 기반으로 585마력이 발휘가 되는 전장 5m의 패밀리형 EV가 탄생하는 거니까 이 모델에 대한 관심도 아마 폭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GT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주행 가는 거리인데요. 작년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1회 충전당 540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컨셉트카에서는 482km다 이렇게 또 약간 좀 수치를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주행거리에 대한 확실한 발표는 없는데요. 101.6kWh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 이렇게 감안을 하면 공차 무게가 증가하고, 또 SUV 형태이면서 공기저항 계수, 그 다음에 전면적에 불리한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게 되면 4륜구동 모델, 그러니까 듀얼 모터 400마력을 발휘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한 440, 450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후륜 모델의 싱글 모터, 롱레인지 101.6kWh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제 예상으로는 500 초반 정도의 인증을 받아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덜 간다, 더 간다, 뭐 이 정도 갈 것이다 예상만 있는데, 기아에서 최근에 101.6kWh 배터리로 상향 조정을 한 것도 이 듀얼 모터 모델의 주행거리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게 400을 못 넘기고 370, 80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오닉5나 EV6 같은 이 모델하고는 또 이게 개념이 다르거든요. 풀사이즈 5m 정도 되는, 물론 미국에서는 미드사이즈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m 정도면 풀사이즈라고 이제 대형 SUV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7인승 구조의 패밀리 용도로 이 차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게 보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그럼 듀얼 모터를 적용한다고 해도 390 이렇게 되면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듀얼 모터가 탑재된 모델도 400, 한 4, 50 정도는 달성할 걸로 보이고, 싱글 모터 기반의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510, 520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인증을 통해 경쟁력을 크게 확보한 상황에서 상품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구성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저희 예상입니다. EGMP, 그리고 지금 EV9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구성, 그리고 또 외형,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부 그 협력업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 외에 전장 사업부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배터리의 구조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이원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기존의 EGMP 방식의 모듈, 표준화된 모듈을 SUV 형태,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대중차 라인으로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제 제네시스 고급형 모델의 경우에는 세단이나 또 제네시스 컨버터블, 또 전고가 낮은 스포츠형 모델, 이런 모델들의 EV 모델이 또 기획이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듈을 대형화 시켜야 됩니다. 42개나 되는 모듈을 세단에 이렇게 밑에 깔아놓게 되면 전고가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자세가 안 나오고, 이 세단이 세단 같지가 않은 거죠. 특히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아주 애매한 프로포션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걸 대형화를 해서 모듈을 예를 들어서 뭐 100kWh의 배터리 용량이라도 한 모듈의 용량을 10kWh 정도로 용량을 키우고 셀수를 늘려서, 지금은 12개 셀이 한 모듈에 들어가는데 요건 아마 16개나 18개로 확장을 해서 모듈 사이즈를 크게 키울 걸로 보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이제 양산 직전의 단계까지 뭐 개발은 완료가 돼 있다라는 뭐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GMP를 기반으로 한 대중 라인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공정으로 대형화된 셀, 그리고 모듈이 커진 이런 새로운 배터리 팩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기존에 개발했던 모듈을 공용화해서 사용을 해서 모듈을 늘렸다 뺐다 이런 방식으로 대중 라인업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하기가 SUV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EV9, 아이오닉 7,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모델들은 아마 기존의 EGMP에 사용되는 배터리 표준 모델을 계속 사용을 할 것 같고, 전고가 낮고 좀 특수한 형태의 EV, 그리고 좀 더 고가의 라인업에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10kWh의 모듈 하나에 대용량 모듈이 들어간 새로운 구조의 배터리 팩을 통해서 모듈 8개가 들어가면 80kWh, 9개가 들어가면 90kWh, 10개가 들어가면 100kWh,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이것도 표준화해서 플랫폼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통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적용을 해서 배터리는 아마 이온화로 이렇게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컨셉트카에서 외형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실내 구성이야 뭐 많이 바뀔 수밖에 없지만, 특이한 점은 2열 좌석이 이제 180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2열, 3열을 마주 볼 수 있게 해서 뭔가 패밀리카로서의 가치를, 그리고 또 전기차로서의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휠 베이스는 약간 좀 확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3.1m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3.1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주차장 이렇게 회전 라인 있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돌면서 돌아가는 이런 주차장에서 이 입구 들어가고 빠져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휠베이스가 정말 이게 도심에서 사용하는데 너무 크게 확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작게 그 설계를 하면은 실내 공간이 좁아지게 되니까 그 적정점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휠베이스가 3.7m가 넘어가는 시에라를 가지고 타임스퀘어에 이 원형 주차장을 들어가다가 와, 진짜 진땀 있는, 정말 엄청나게 진땀을 흘렸습니다. EGMP의 장점이 이제 휠베이스를 늘리기가 좋다는 거죠. 그 앞뒤로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실내 레이아웃을 변경하기 좋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3.2m, 3.3m 이렇게 늘려버리면 최저 회전 반경 커지고요. 그리고 또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해야 될 때 불편감이 많아집니다. 또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야 될 때, 또 주행할 때 코너링에 대한 그 응답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저하가 되죠. 그래서 가뜩은 SUV는 정보도 높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마 3.1m에서 아무리 길어야 3.23, 24, 3.2m 안쪽으로 후속 모델들도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 선에서 아마 휠베이스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1m만 돼도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동안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EV9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형 디자인이나 실내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